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이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이고요. 아마 이걸 오늘 찍어서 바로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이제 지지난주에 리더십 캠프 카운슬러로 갔다 왔고 하루 집에서 쉰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이얼북이라고요.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렇게 졸업할 때 졸업 앨범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1년에 한 번씩 전교생을 상대로 책자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두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떨어진 게 있었어요. 이월북이 이제 도전을 해보겠다고 얘가 그랬을 때 약간 걱정도 좀 됐었어요. 혹시 또 떨어지면 얘가 굉장히 낙담을 할 텐데 그러면서 본인도 내가 이월북이 안 되면 3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메일로 congratulation 하고 네가 이월북이 됐다라고 왔을 때 올리비아가 그걸 날박 보여주면서 막 울더라고요. 막 안아달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안 됐으면 정말 내 하이스쿨을 어떻게 다닐지 자기가 자신이 없었는데 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은 이열북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학교에서 또 어디 캠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돌아와서 올리비아는 완전히 백수 생활에 돌입을 해서 오늘 한 1시 반 정도에 일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애슐리는 컬러미 마인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고 자기는 2주 정도는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올리비아는 1시 반에 일어났어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고. 애들이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방학 중이니까 마치 나의 보스가 항상 나를 워치하고 있는 듯이 내가 이렇게 프리리하게 어디를 나가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좀 제 생활이 아직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마음껏 비디오를 좀 못 찍고 있는 편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술입니다. 술, 알코올. 제가 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얘기들이나 생각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데 그거를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얘기를 하려고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술이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어떤 거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가끔 술자리를 하시면 밤새도록 끙끙 앓으시는 얼마나 드셨길래 저렇게 끙끙 앓으실까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저희 아버지도 술을 굉장히 못하시는 편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여고 여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뭐 남자 동창 그렇게도 없고 옛날에 엄마 동창회나 뭐 개를 하셨잖아요. 엄마들이 옛날에 개를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그 개에 따라가 보면 주로 우리 엄마가 가셨던 데가 방배동의 함지박이라고 그 중국집이었나요? 거기가 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자주 가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엄마들 개하는 데 가시면 술 안 드시더라고요. 그때 평생 그렇게 술을 마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엄마가 술이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아빠보다는 더 마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이제 술을 먹을 일이 없었는데 뭐 집에 술도 없고 술 마시는 분위기도 없고 그냥 그리고 저희 아버지 쪽 형제가 아버지를 포함해서 8분이지만 추석, 구정, 제사 뭐 이런 여러 가족 모임에 술을 드시는 분은 단 한 분뿐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술을 잘 안 드시고 몸에 잘 안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술을 먹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여대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그렇게 뭐 부어라 마셔라 강요하는 분위기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친구들이랑 그 이대 앞에 시장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허름한 동동주집이 좀 있거든요. 그게 막걸리나 동동주 그런 거를 먹고 이제 이거는 진짜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술인가 보다. 이게 다 이렇게 개워내가지고 이런 술은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막걸리나 동동주가 대학교 1학년 때 좀 비어가지고 제가 그 무서워하는 술 중에 하나였고요. 사회과학을 영어로 토론하고 한국말로 토론하는 그런 서클을 다니다 보니까 밥도 없었어요. 그냥 늦게까지 서클 활동하고 그저 먹는다는 거는 감자탕하고 그 다음에 감자탕하고 도토리묵을 먹었던 것 같은데 무슨 제대로 먹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주가 하나 나오면 막 사람들이 한 20명 이상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고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3번 그렇게 소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늘기는 해도 저의 리밋이 어디였냐면 소주 잔으로 3잔 반. 그것도 3잔 반을 빠르게 마시면 안 돼요. 아주 천천히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씩 꺾어서. 그래서 이제 3잔 반이 넘어가면 항상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어지럽고 막 가슴이 뛰고 속이 울렁거려요.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에 가서 또 애써 먹은 거를 또 다 개워내야 되고 그다음에 무지 졸려요. 그래서 막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 정말 3잔 반까지는 안 가는 거, 3잔까지만 받는 거예요. 3잔까지만 마시면 그나마 좀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본인도 술을 못 마시고 또 딸 자식 하나 있었기 때문에 등화관제가 아닌데 왜 등화관제가 생각나지? 커퓨, 통행 금지 시간. 저희 집에서 제가 들어와야 되는 시간을 10시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적어도 10시에는 들어와라. 근데 뭐 대학생이 그 옛날에도 10시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뭐 또 좀 늦어질 수도 있죠. 제가 딱 집에 들어오면 현관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오셔서 내 눈을 딱 보는 거야. 왜? 일단 술기, 알코올기가 이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저는 하얀 자가 충혈이 돼요. 눈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온몸이 빨개져요. 목 다 빨개져요. 빨간색이 고르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박이처럼 빨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이 안 받는 체질이죠. 술은 자꾸 마시면 는다. 그렇게들 이제 선배들도 많이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엔 다들 저한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는다. 너는 체질적으로 그 느는 애가 아니다. 그냥 요게 네 리밋이니까 요것만 마셔라 할 정도로 저는 술을 안 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또 2학년 때도 쌍투스 했기 때문에 쌍투스에서도 뭐 술을 마시는데 그닥 그렇게 막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자유롭게 뭐 조금씩만 마실 수 있었고 뭐 3, 4학년 지나면서 좀 덜 마시다가 이제 회사에서 회식하잖아요. 그럼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술이 돈단 말입니다. 뭐 술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꼭 노래방을 가죠. 1차에서 마신 술이 워낙 작기 때문에 2차에 가면은 다 깨요. 제가 오랜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하는 거는 맨정신에도 잘 노는 거. 탬버린 잡고 그리고 뭐 소파 위에도 올라가고 뭐 춤도 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경제적이다. 술을 안 마시고도 술 마신 사람처럼 놀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느냐. 술 마신 사람들이랑 같이 놀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부담스럽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약간 풀려있고 막 행동하고 그러면 술 마신 사람들끼리는 약간 암암리에 그 다음날 그 전날 술 마시고 한 행동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만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다 기억을 말짱하게 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술자리는 잘 가고 뭐 잘 어울리고 그런 편이에요. 92년, 93년, 94년 그때 이제 연애할 때 보면은 로바드 얇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뻥 뚫린 공간이 많았는데 그런 뻥 뚫린 공간에 평상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발은 다 뚫려 있고 메뉴는 약간 퓨전 일식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은행꼬치, 닭꼬치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 레몬 소주, 오이 소주 뭐 이런 거 이제 마셨고요. 로바다이크도 자주 갔고 이제 애들 아빠가 술을 잘 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니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저희 집은 밥을 먹을 때 반주를 안 합니다. 반주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댁에 가니까 밥을 먹을 때 반주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냉장고에 술이 있고 저는 결혼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친정이 서초동이었고 시댁은 목동이었는데 저희 집이 신혼집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집이 가깝고 바로 2단지와 8단지 이렇게 집이 가까운 데다가
제가 또 뭐 회사 다니느라고 그닥 요리도 못 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 가서 포식을 하는, 그러니까 시댁 가서 영양 보충을 좀 하고 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갔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거나 닭도리탕을 먹거나 그러면 항상 이제 소주가 나와요. 시댁 쪽에 누군가가 생일이면 친척들이 모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낯선 광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25년 살면서 그렇게 집에서 또는 집이 아니라 가족들이 만취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갈짓자로 걷고 그런 거를 못 봤으니까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시어머니가 야, 너 놀랐겠다. 너네 집은 술 안 마시는데. 그래서 아니에요. 안 놀랬어요. 이제 애써 안 놀랜 척. 제가 애들 아빠랑 사내 안 사내 그렇게 막 진짜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먹거리면서 싸운 게 20년 동안 3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번이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댁에서 이제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엄청 마셨는데 그때 너무 마신 데다가 저한테 가서 꿀물을 타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제정신에 나 꿀물 좀 타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꼬장 부리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시댁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그냥 쭉쭉 타다 마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 집에 와가지고 괜히 왜 자켓을 이렇게 패대기 치는 거 있잖아요. 패대기 치고 막 열쇠를 패대기 치고 근데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뭐 꿀물 안 타줬다고 꼬장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같이 못 살 것 같다. 이러다 사람 치겠다. 내가 막 그러면서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나는 도저히 나는 이 사람을 못 산다고 내가 막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댁에 불려가지고 나한테 사과시키고 시아버지가 저를 좀 위로를 해주시느라고 달래주시느라고 좀 그랬었고 그때 좀 싫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기분 좋을 때까지 마셔야 되는데 어떤 리밋이 없이 막 마시는 거 물론 저는 리밋이 딱 있고 그들은 리밋이 없으니 어떻게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이 뭐 너무 자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좀 그런 게 되게 불편했었고 2번째로 되게 크게 술 때문에 싸운 거는 제가 애슐리를 낳고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에 애를 봐주시러 오는 분이 아침에 우리 집으로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를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분이 퇴근을 하시거든요. 뭐 한 7시나 그쯤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분이 가시는데 그러면 나는 또 애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애 아빠라는 사람은 월화수목금 중에서 4일을 술을 마시고 오네. 그 부부가 있는데 그쪽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나도 직장 생활을 해. 나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 끝나고 어떤 라이프가 없는 것도 아니야. 있지만 다 포기를 하고 애 때문에 집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마시고 항상 집에 갈치자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애 돌이 되기 전이었어요. 애 돌이 되기 전이었는데 만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또 꼭 밤에 무슨 국이나 국물을 꼭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딱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한국 땅에서 참 부끄러우실 수도 있고 얼굴 못 들고 다니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못 산다면 나는 유학을 가겠다. 그러니까 애는 키워달라.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다. 내가 어느 순간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전에 없었겠냐고요. 예시와 암시와 뭐 여러 가지 그 중간에 그런 작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못 참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날 나한테 협상을 해오더라고요. 자기가 좀 줄이겠다고 술을.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도 사회생활로 저녁에 좀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산다. 그랬더니 그럼 너도 일이 있으면 그럼 늦게 와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막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또는 두 번씩 제가 약속을 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저녁도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일부러 좀 그런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리비아하고 애슐리하고 그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게 집에 좀 일찍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또 집에 일찍 들어오면 그쪽이 집에 일찍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주 5일 중에서 4일 술 마시던 게 3일로 줄은 거야. 하루 줄었어, 하루. 이제 나머지 이틀은 내가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먼저 약속을 하고 이제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술 때문에 크게 다툰 일은 없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제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 가서 내가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아니 그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이 이렇게 같이 바잉하고 회의하고 쑥 헤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들 만나면 저녁도 먹고 좀 헤어지고 그러지 왜 이렇게 친목 도모를 안 해요? 내가 가서 부추겨 놨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저녁에 술도 마시고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일도 막 생기고 한때 막 그랬었어요. 여기가 술집이 2시면 문을 닫거든요. 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집의 영업을 종료를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한다는 건 또 나름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숨통이 트이는 일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매주 화요일날 그 저녁에 그렇게 먹고 들어오면 그냥 당연한 거고 일찍 들어오면 좀 당황하는 거지. 밥을 안 해놔서 애들이랑은 대충 먹었는데 뭐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 마시던 사람이 두 번을 마시더라고요. 화요일날 마시던 사람이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마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뭐 한국에서 친한 후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아빠는 일주일에 두 번씩 늦게 들어왔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LA에서 이제 은행을 다녔었거든요. 한국계 은행인데 그 은행을 다니면서 회사 사람들이랑도 술도 좀 마시고 다니고 또 연말이 꼈을 때는 괜히 이 사람들이랑 또 모임 있고 저 사람들 모임. 그래서 저도 코리아타운에서 좀 놀았었어요. 놀았다는 거는 회사를 끝나고 저녁을 먹기 시작을 해서 무조건 저녁 먹는 집에서는 9시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2차를 가게 돼요. 그게 노래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주점 같은 데를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또 거기서 마시고 뭐 먹고 또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2시까지 가는 거면 한 3차까지 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코리아타운에서 밤문화를 해보니 이게 2시까지 이렇게 놀려면 한 3차씩을 가거나 아니면 한 두 군데서 술을 많이 마시는 건데 이게 양주 한 병이 보통 한 150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으면 저녁 먹는 데서 뭐 또 술하고 반주하고 그러면 한 또 30불 이상씩 나오고 그래서 아무리 뿜빠이를 하더라도 또 이제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고 나갔을 경우에는 그 차를 집까지 갖고 와야 된다 할 경우에는 여기는 대리가 없고요. 대리는 보통 내 차를 운전해서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은 택시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동시라고 해요. 한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고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면 그 사람 뒤에서 한 차가 쫓아와요. 그래서 여기다 딱 우리 집에다 데려다 주면 그 사람을 태워갈 수 있는 차가 같이 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대리보다 비싸죠. 기본적으로 차가 한 대가 더 움직이니까. 저희 집은 코리아타운에서 한 20분 거리인데 기본적으로 40불, 50불이 들어요. 그런 걸 하려면, 동시를 하려면. 이거 동시 50불에 이거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뭐 한 200불, 100불에서 200, 아무리 나눴어도 100불에서 200불 정도 되니까 그 금액이 꽤 큰 거였더라고요. 만약에 250불이라고 치면 한 달에 1000불이야. 1000불을 술값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녁도 먹긴 먹었지만 그래서 그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하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은행원이었잖아.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심각하게. 내가
술을 안 마셔서 하는 소리인데 이 얘기를 앞에 한 2번을 더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로 내가 술을 안 마셔서 하는 얘기인데 일주일에 1번 술 마시는 거는 괜찮다. 일주일에 2번 술을 마시는 건 나는 돈이 아깝다. 내가 생각하기에 술은 결국 오줌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한 달에 1,000불, 2,000불씩 들여가면서 술을 마시는 거 나는 굉장히 아깝다. 그리고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서로 각기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중간 통장에다가 얼마씩 넣고 나머지 자기 용돈으로 뭐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그거는 내가 타치를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갖고 있던 각자의 돈을 다 부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돈도 정확하게 반을 갈라야지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술을 해, 그렇게 뭐 사치를 해, 옷을 사, 백을 사. 나는 돈을 쓰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자꾸 오줌으로 나갈 술을 마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금요일 날 술을 마시는 그 멤버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너 한국 가기 전에 왔다고 했던 그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후배 언제가? 내가 그랬더니 그 후배 미국에 살려고 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1달이 넘었는데 2달이 돼 가는데 내가 참는데 그 사람 미국에 살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그 사람을 화요일 멤버에 엎든가 아니면 더 이상 일주일에 2번씩 술 마시는 거는 내가 안 되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씩 돈을 나도 빼가지고 내가 막 쓰고 다니든가 하겠다고 막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걸 자제를 했죠. 횟수를 좀 줄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때 얘기를 할 때도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네가 술을 안 마셔서 모르나 본데. 그래서 내가 나 술 안 마셔도 알아.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아깝다는 거지. 내가 분명히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고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 돈이 더 아까운 거다. 아무래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하고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대화가 그 부분은 안 돼. 근데 그거는 서로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뭐 소주 3잔은 절대로 못 마실 것 같고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마시니까 빨리빨리 줄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라고 이렇게 좀 작은 병 있잖아요. 맥주병 작은 거. 그걸로 1시간 반 정도 쪼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라임 딱 넣고 마시면 기분 참 좋고 아주 천천히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 막 마시자 쨍쨍 이런 거 나 안 받아줘요. 코로나 호가든 이제 그런 그 좀 맛있는 술로 해가지고 제가 와인이 조금 마시는 거니까 맥주보다 조금 이래서 요건 될까?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코올 도수를 보니까 와인은 제일 낮아봤자 11도더라고요. 13도가 훌쩍 넘어가고 근데 맥주는 6도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6도인 맥주도 사실 좀 힘들고요. 한 5.5도가 좋은데 더 낮으면 더 좋고 지난번 그 제 한국에 가서 속초 여행 가가지고 3.5도짜리 맥주라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딱 내 스타일인 거야. 그럼 맥주는 한 2병도 마실 수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술을 못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술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그 남자 농장들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뭐 애들도 아직 다 안 컸는데 술을 너무 마시는 거야. 보면은 좀 그렇게 마셔되면 간이 온전할까?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술이 좀 강한 것 같고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마시고 그래서 조금 좀 줄이면 물론 술집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시면 무슨 저런 그 막 화내시겠지만 조금씩만 줄이면 가사에도 도움이 될 거고 와이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래요. 술은 그냥 적당히.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집에 그 캔 맥주가 이제 몇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집에서 먹고 싶으면 그냥 자기가 먹더라고. 근데 술은 사람들 만나고 기분 좋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없어서 대화가 안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마시는 게 좋은 거지 어느 주량 이후부터는 사실
건강을 해치고 돈이 아깝고 오줌으로 나가는 그런 건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많이 마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조금씩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래 댓글에 한번 주량 좀 적어볼까요? 또는 좋아하는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맥주, 소주, 양주, 곡주,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엄지척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